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何？넌 이미 죽어있다로 유명한 북두이권의 모태가 된 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매드맥스 사가 시리즈입니다. 1979년 1편, 1981년에 2편 로드 워리어, 1985년 3편 썬더 돔까지 포스트 아포칼립스, 즉 세계가 멸망한 이후에 암울한 미래를 그린 영화 중에 시초이자 개척자였고요. 특히 핵전쟁 이후로 인류의 문명은 파괴되고 어느 정도 과거로 퇴보한 상태로 살아가는 세계관으로 이후 나온 대중문화와 미디어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총몽, 아키라도 있고 앞서 말한 북두이권은 거의 매드맥스 동인지가 아닐까 할 정도로 전반부 설정이나 복장 등 대부분을 그대로 가져왔고, 이건 작가인 브론손도 영감을 받았다고 실제로 말한 적이 있었죠. 미드에선 전격 제트 작전이 전반적인 매드맥스의 차량 블랙 인터셉터에서 영향을 받았고, 게임 쪽으로는 유명한 폴아웃이나 레이지, 보더랜드 같은 핵전쟁 이후를 다룬 세계관 게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동명의 게임도 재미있으니까 팬이시면 즐겨보시는 것도 권하고요. 영화로도 북 오브 일라이나, 더 로드, 워터월드, 혹성 탈출 같은 영화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시작이 무려 1979년, 30년도 더 전이었다는 건데요. 이걸 만들었던 장본인이 모두의 우려와 걱정 속에 예토전생을 시켰는데 웬걸 그때 거보다 훨씬 엄청난 걸 만들어냈다는 거였죠. 제가 좋아하는 할아버지 감독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에일리언 시리즈와 블레이드 러너, 글라디에이터의 고대 역사물부터 미래물까지 늙지 않는 시각적인 미친 감각을 가지신 장시자 리들리 스콧 옹이고, 한 분이 이 매드맥스 사가 시리즈를 만든 조지 밀러 감독님이십니다. 1945년생 79살 영감님이 정말 예전에 자기가 돈 없고 기술이 모자라 못 만들었던 한을 쏟아붓듯 2015년 36년 만에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로 남자들의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키는 일명 개쩌는 영화를 만들어내셨죠. 오늘은 이 광인 할아버지와 매드맥스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호주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의사 출신이었던 조지 밀러는 대학 수업 때 흥미롭게 들었던 영화 특강을 포기하지 않았고, 병원에 다니면서도 틈틈이 시나리오를 쓰곤 했습니다. 그리곤 그렇게 기회가 왔죠. 문화부의 지원금을 받고 여기저기 돈을 융통해서 독립영화 규모로 제작했던 게 바로 1979년 전설의 시작 매드맥스 1편이었습니다. 이때 신인이었던 같은 호주 배우 멜 깁슨은 단돈 22달러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하죠. 이 매드맥스 1편으로 멜 깁슨은 헐리우드의 눈도장을 받아 원조 범죄도시의 투캅스 시리즈였죠. 리셀 웨폰 시리즈로 대박이 나서 월드스타로 우뚝 서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저예산 영화였기에 지금 보면 참기 힘든 퀄리티였습니다. 근미래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석유 파동으로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고속도로에서 원유를 탈취하는 범죄 조직이 들끓었다로 시작하는 암울한 미래에 한 경찰관이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폭주족들한테 복수한다는 일종의 디스토피아 서부극 같은 심플한 스토리였지만, 아직 경찰이란 공권력이 존재했고 핵전쟁이 일어나기도 전 세상이었습니다. 열악한 예산으로 인해 이런 암울한 미래 세상을 다 표현할 수 없었고, 이때 깽단도 그냥 정상적인 주변 폭주적 정도로 보였죠. 총도 영화 통틀어서 꼴랑 2발 쏘고, 전체 상영시간 1시간 30분 중 후반 15분에서만 매드맥스가 처자식을 잃고 복수하는 게 다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4편 분노의 도로에서도 그렇게 자주 언급하는 매드맥스가 운전하는 발기통 엔진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다는데 큰 의의를 들 수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모는 차들이 4기통이라는데 발기통은 몰아보면 정말 그 파워풀함이 남다르다고들 하죠.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저도 왠지 타고 싶어지더군요. 그리고 여기 메인 빌런이 훗날 리부트작에서 임모탄으로 재출연하시기도 하고요. 여기에 마초 상남자를 제대로 연기한 푸른 눈의 백인 경찰관, 가족을 잃은 광기와 분노로 가득 찬 매드맥스를 연기한 멜 깁슨이 영화의 맛을 한참 살렸습니다.
그의 대표 무기죠. 더블 배럴 샷건을 톱으로 잘라 오프 샷건으로 개조한 총도 역시 처음 등장했고요. 영화 마지막엔 범인을 잡아서 연료가 폭발하기 직전의 위험한 장소에 수갑을 채우더니 쇠톱을 던져주고는 수갑을 자르는 데는 10분 걸리는데 발목을 자르는 데는 5분이면 될 거야. 운이 좋다면. 이러고 현장을 떠나는 맥스의 카리스마는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후에 일종의 오마주로 영화 소우에서도 막판에 쇠톱을 주고 발목을 자르면 살 거라고 하기도 했었죠. 이런 훌륭한 연기에 기존에 평범하게 엘리트 코스를 지내며 영화를 공부한 감독이 아닌 사파 출신 조지 밀러 특유의 상남자 마초즘과 액션감은 매드맥스 1편을 1억 달러로 흥행시킬 수 있었고, 이렇게 열악했던 1편이 흥행에 성공하자 2편부터는 예산이 1편의 10배로 확 늘어날 수 있었고,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매드맥스 특유의 세계관과 분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편 이후 가족을 잃은 맥스는 개 한 마리 떨렁 데리고 다니는 떠돌이 유랑자가 되었고, 세계도 2편은 더 암울해져 세상은 경찰 따위 없는 약탈자들이 가득한 무정부 상태가 됐고, 기름은 더 귀해지고, 이때부터 갱단들도 제대로 정상인이 아닌 북도이권 실사판 코스튬들을 달고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2편은 식량이나 기름을 두고 약탈자들과 이것을 지키려는 사람들 간의 이야기였고, 관객과 평단의 평가도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1985년 개봉한 3편 썬더돔에선 드디어 핵 전쟁이 일어나 세상이 정말 끝간데 없이 사막으로 황량해집니다. 특유의 차량 추격전엔 더 없이 공을 들이고 총알이 귀한 세계이기에 창칼이나 쇠뇌, 도끼, 철퇴 같은 원초적인 둔기들이 등장해서 제작비도 아끼면서 마초적인 재미를 더했죠. 3편은 워너브라더스라는 헐리우드 자본까지 투입돼 가장 스케일이 크고 이 난장판의 스케일도 키우고 완성도도 높았습니다. 시리즈의 시그니처로 주인공 매드맥스는 빈털터리 유랑자로 시작해 마을을 구하곤 다시 거짓골 유랑자로 쓸쓸히 사라져갔죠. 이렇게 3편은 1200만 달러를 들여서 북미에서만도 3배가 넘는 3600만 달러에 해외에는 4000만 달러로 역시 흥행에 성공했죠. 하지만 헐리우드 자본이 들어가서 보다 대중성에 맞춰 심한 간섭이 들어오는 바람에 조지 밀러 감독은 전체가 아닌 액션씬만 감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드맥스 특유의 잔인하고 처절한 복수가 사라져 15세 등급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골수 매니아들한텐 좋은 점수를 못 받았지만 어쨌든 흥행은 성공해서 3편으로 매드맥스 시리즈는 완료됐습니다. 이후에 주인공 멜 깁슨은 헐리우드에서 정상급 배우로 활동했고, 조지 밀러 감독도 꼬마 돼지 베이브나 해피피트 같은 아이들 영화로 외도를 하면서도 매드맥스 4편을 멜 깁슨까지 그대로 캐스팅하며 계획했었습니다만 2010년대까지 제작이 밀리며 결국 여러 사정들로 무산되었죠. 그래도 역사와 전통의 매드맥스 시리즈는 코믹북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2015년 모두의 우려 속에 다시 한번 조지 밀러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매드맥스의 후속편이면서 리부트이기도 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개봉합니다. 시리즈 마지막이었던 3편도 자기 뜻대로 온전히 연출하지 못했던 노 감독이 30년의 한을 드디어 풀겠다는 듯 지금까지의 액션 영화들을 우습게 갈아치우고 강렬한 액션 시퀀스들로 그것도 CG가 거의 없이 연출했습니다. 예산을 마음껏 쓰니 암울한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정말 그럴듯하게 잘 표현해냈고요. 액션은 너무나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젊은 톰 하디로 캐스팅을 바꾼 것도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얼마 전 개봉했던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에 나온 늙고 지친 해리슨 포드옹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에 역시 액션 영화는 박수칠 때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리즈 4번째이면서 리부트이기도 해서 전작을 굳이 안 보셔도 아주 큰 지장은 없습니다. 스토리 자체는 워낙에 간결했고요. 영화는 어떻게 찍었나? 보고 또 봐도 의심이 갈 장대 액션 장면들을 태양의 서커스
구단을 끌어들여 구현해냈고 V8기통 엔진에 속도감 넘치는 카 제이싱에 제목은 매드맥스지만 실질적 주인공의 분노의 외파리 여전사 퓨리오사를 전면에 내세워 실상은 퓨리오사와 임모탄 사이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상남자는 물론 상여자 액션으로 남녀 모두 좋아할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부에선 페미니즘 영화 아니냐고도 하는데 이렇게만 만드신다면야 성별 안 가리고 얼마든지 거부감 없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밖에도 세계가 멸망한 시대에 사막 한가운데 물이 흐르는 그곳 시타델을 세우고 나만 믿고 따르면 죽어서 발알라로 간다고 종교적 지도자적 구라를 치는 악당 임모탄과 개성 넘치는 그의 3명의 아들들 그리고 더럽게 부러운 미모의 5 부인에다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신인류 대머리 온몸에 흰 칠을 하고 이빨엔 크롬 라카 칠을 하고 기억할게 기억해줘를 남발하며 임모탄을 위해 목숨을 가볍게 버리는 광신도들 워보이들까지 악당들도 매력과 개성들이 넘쳐났죠. 어디 그뿐인가요? 임모탄과 그들의 군악대죠. 일렉 기타 들고 불을 뿜는 빨간 내복 장님 기타맨 두프 워리어의 강렬한 연주는 관람객들의 아드레날린 상승에도 버프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또 9년 만에 퓨리오사의 과거 이야기이자 리부트 프리퀄의 가장 처음 이야기 매드맥스 안 나오는 매드맥스 사가 영화 퓨리오사도 안냐 테일러 조이를 주연으로 현재 개봉 중이고요. 매드맥스 5편도 계획 중이라고 하니 정말 기대가 큽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 젊고 열정적인 조지 밀러 온께 앞으로도 건강히 영화 만드시게 보약 한 첩이라도 지어 보내드리고 싶네요.